아주 회복하기 힘들다고 하소연하시는 어르신들과 일자리가 없어 삶의 활력을 잃어버린 청년들의 모습을 대하면서 저는 제가 이미 발표한 6대 핵심 공약의 이행을 통하여 제가 너무도 사랑하여 생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한 우리 제천 단양을 잘 사는 고장으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열정으로 가슴이 불타오르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을 누비면서 듣게 된 지역 주민들 대다수가 가장 원하는 것은 바로 저의 제1공약인 대학 종합병원의 유치였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저의 공약사항이 담긴 명함을 식당에서 어떤 청년에게 건넨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대학병원을 유치하겠다고 적힌 저의 명함을 들여다보면서 제가 바로 대학병원 유치에 한이 맺힌 사람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갑작스런 심근경색으로 우리 지역에 대학병원이 없어 돌아가셨습니다. 꼭 대학병원을 유치해 주세요 라고 울먹이면서 저의 손을 꼭 잡아주던 모습을 저는 도저히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 청년이 당한 아픔과 한은 단순히 이 청년의 아픔과 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 그리고 제천 단양 모든 주민들의 아픔과 한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또는 우리의 부모나 형제 자매 자녀 중 누군가가 생명이 위독한 갑작스런 응급 상황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역의 이 병원 저 병원을 찾아 헤매다가 대학병원으로 이송 중 시간을 지체하여 생명을 잃거나 심형상을 입는 경우가 발생할 확률이 통계에 의하면 80%나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는 대학병원을 유치하되 지역 현실 여건상 적자 운영을 메우기 위하여 헬스케어 리조트와 연계한 대학병원 유치를 약속하게 되었던 것이고 지역 현장을 누비면서 주민들의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또한 농촌 지역을 찾아가 농민들을 만나 저의 공약사항인 FTA 기금법 제정을 통하여 낙후되어가는 농촌경제 활성화를 설명드렸을 때 박수를 치며 좋아하던 농민들의 모습도 눈에 선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천 단양 주민 여러분, 그럼에도 오늘 저는 참으로 비통한 심정으로 바람직한 선거 문화와 올바른 정치 문화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제가 출마하여 지금까지 받아온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제가 출마한 제천 단양 선거구가 이미지 선거, 도를 넘는 상호 비방, 그릇된 여론조사 등의 편향적 바람에 쏠리지 말고 국민과 국가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해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올곧은 일꾼을 선택하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20대 국회의원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언론사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칙으로 정해놓은 선거 여론조사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지켜서 바람직한 선거 문화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전국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각 언론사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해놓은 선거 여론조사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공정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가는 저의 경우에 비추어 심히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12월 말경 실시하여 KBS 청주방송이 의뢰 공표한 여론조사에서 저 송인만에 대한 질문에서 20년 동안 고향인 제천에서 변호사를 하여 왔음에도 이러한 주요 경력사항인 변호사 경력이 완전히 배제된 채 저는 제천시 체육회 이사 송인만 후보로만 질문사항에서 소개가 됨으로써 이 선거 여론조사 기준 제6조 사항 누구든지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경력 등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질문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예비 후보자 및 후보자의 경력은 법 제60조 2 제1항 또는
동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주요 경력을 사용하되 후보자별로 공정하게 구성해야 한다는 이 조항에 위반하는 여론조사로 저 송인만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가 나온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당시 이 문제로 그 충청북도 우리 새누리당 도당위원장인 경대수 위원장에게 이걸 제가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KBS 청주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것이 타당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때 도당위원장인 경대수 위원장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현직이 있습니다. 현직 변호사 송인보험사무소의 대표입니다. 현직이 있고 또 전직이 있습니다. 전 제천시 공무원 변호사도 했습니다. 제가 제천시 체육회 이사를 한 건 그것도 비상임으로 한 2년 정도 했습니다. 근데 저의 동일성이 마치 전 제천시 체육회 이사가 저의 동일성이 있냐, 그렇게 무성의한 여론조사를 해서 제가 곤혹을 치렀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선거 초기 단계이고 또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겠더니 하고 제가 그냥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다음 현재까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줄은 제가 정치 초보생이다 보니까 몰랐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로부터 한 달 후인 올해 말경 실시하여 제천 Y뉴스가 의뢰 공표한 여론조사는 죄송하지만 여론조사의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새누리당 예비후보 8명 중 저를 포함한 3명이 타당한 근거도 없이 여론조사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는 것은 여론조사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Y뉴스 담당자에게 우리 3명이 여론조사에서 배제된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담당자가 대답하기를 후보자가 너무 많아서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대로는 조사가 힘들다고 해서 지난번 KBS 청주방송 여론조사 결과를 참조해서 3명을 임의로 배제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KBS 청주방송 여론조사 결과가 이번 Y뉴스 여론조사 결과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이겠음을 여기 계신 아마 기자분들은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권석장 새누리당 후보의 경우와 민주당의 모든 후보의 경우 KBS 방송 여론조사 결과와 Y뉴스 여론조사 결과가 서로 현저히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박항구 후보는 민주당에서 지난 KBS 여론조사에서는 낸 4위였습니다. 근데 이번 Y뉴스에서는 오차 범위 내에서 1등이라고 할 정도로 선전을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새누리당에서 제일 마지막 꼴찌를 했던 걸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꼴찌를 해도 바뀔 수 있는 것이 여론조사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아직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되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난 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삶의 현장을 누리면서 그렇게 열심히 돌아다닌 그것을 평가받지 못하고 완전히 배제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특히 여기 와 계십니다만 Y 기자 죄송합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그거를 Y뉴스에서 계속 촬영을 다 해갔습니다. 총선 현장에서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세 사람을 그렇게 배제할 수 있었던 것인지 저로서는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당시 Y뉴스 담당자는 후보자가 너무 많아 3명을 임의로 배제했다고 하면서 최소 표본수인 500명을 훨씬 초과하는 1331명을 표본수로 하였습니다. 1331명이나 되는 표본수를 도출하기 위하여 시간과 비용을 들이느니 후보자 3명을 함께 포함해서 최소 표본수 500명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거 문화와 여론조사의 공정성에 또 부합한다고 하는 것을 왜 생각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천단양 주민 여러분, 저 송인만이 이렇게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긴급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은 위에서 언급한 언론사들과 대립각을 세워 다투고자 함이 절대 아닙니다. 저 송인만 법을 다루는 법조인으로서 법의 인연인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나는 여론조사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해서 저 송인만 후보 같은 제2, 제3의 피해자가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을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랑하는 제천단양 주민 여러분, 저 송인만 가난한 소상농의 아들로 태어나 검정고시를 거쳐 사법고시 합격, 변호사로서 고향에서 20년 동안 서민들의 삶을 변호해 왔습니다. 이러한 저 송인만 이제 제천단양 주민들의 꿈과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비록 불공정한 여론조사로 불이익을 받고 있지만 우리 지역의 간절한 수건 사업인 제 공약이 묻혀지지 않도록 저 송인만의 제천단양 발전 비전에 계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제천단양 지지자들을 위해 소외받는 이웃들에게 꿈과 희망이 되어드리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 기자회견문 보시고 뭐 궁금한 사항이시나 뭐 이렇게 질문 사항 있으면 질문 받고 긴급 기자회견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뭐 법조항을 제시를 하셨는데 그게 이제 뭐 제가 여기 보니까 이제 언론사가 2개가 얘기가 되는데 어떤 대응 방안은 있으신 거예요? 네, 뭐 제가 중앙선관위 쪽으로 알아보니까 중앙선관위에서는 이제 사무실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 당장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장 어떤 문제에 대한 징계를 하기 위함보다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특히 전국에 있는 모든 언론사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선 먼저 발표했고요. 저도 지금 갈 길이 멉니다. 지금 이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저는 아까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제천 단양의 주민들을 더욱 생각하고 더욱 만나러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지금 현재로는 어떻게 하기요, 좀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다른 기자님들 질문 사항 있으십니까? 법에는 후보자가 여기 뭐 기준이 선거운동 기준에 있다는 법에는 그러면 예비 후보 등록한 후보는 반드시 전부 다 포함을 해서 여론조사 하게끔 되어 있나요? 내 법을 잘 몰라서. 우리 저 송 예비 후보님 주장하시다시피 무슨 기준에는 뭐가 있다고 하셨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 후보만 몇 명이 8명인가? 예. 8명 중에 이제 3명이 예. 제껴졌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혹시 그 선관위의 기준이라는 데는 반드시 등록한 예비 후보는 반드시 등록한 예비 후보를 포함시키게 돼 있는 건지 그게 법적인 걸 잘 몰라서. 그런 조항은 저도 좀 찾아봤는데 네. 반드시 그렇게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여론조사 할 때는 임의로 그러니까 임의로 한다 그런 규정도 없습니다. 다만 그 여론조사를 할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정하게 여론조사를 해야 되고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거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입니다. 선거 여론조사 기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제정된 것인데 이것은 비록 국회에서 제정한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하위법으로서 그 법적 효력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후보자들을 배려하는 차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후보자를 배려하는 차원인데 후보자를 완전히 배제시켰다는 것은 그것은 훨씬 더 심각한 공정성에 해친다고 그러니까 이제 뭐 공정성이나 형평성에 해쳤다라는 건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규정이 그러니까 뭐 법에 돼 있든 규정이 돼 있든 뭐 조례라고 돼 있든 간에 하여튼 선관위에 등록된 후보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에서는 선관위에 등록된 후보를 반드시 포함해서 여론조사를 해야 된다는 어떤 뭐 규칙이나 그런 규정은 그런 규정은 제가 아직은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해석상 그 여러 후보들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규정입니다. 와이뉴스에서 한 게 뭐 결국 불법을 했거나 잘못한 건 아닌가요, 그럼? 그러니까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소됐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 중앙선관위에 물어보니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런 절차나 이런 것들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지금 상황으로서 그런 것까지 할 입장은 못 된다고 보는 거죠. 다른 기자님들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제천 단양 성민만 국회의원 예비후보 긴급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